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그린잎 한의원 원장 나경진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11일 친구와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도대체 친구 강의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따로 한 꼭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약 강의는 뭐 약증, 방증, 뭐 상한론 등 좀 주제가 딱 정해져 있어서 보통 들으신 분들이 어떤 강의를 하겠다 예상이 가시는데 침 강의는 좀 되게 너무 주제 광범위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짧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제가 그 임상에 나와서 가장 좀 답답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침자리 주치증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태백혈을 찌른다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 학교에서 나왔을 때 생각은, 태백은 비장의 원열, 그러니까 원기를 보호할 때 태백을 쓴다. 뭐 이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침을 찔렀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로 비장의 원기를 보호가 되는 거야? 이런 좀 되게 아쉬운 느낌, 뭔가 이거 말고 더 큰 게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임상이 이제 제가 올해가 20년 차인데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 침자리를 찔렀을 때 이 주치증을 생각해냈을 때 두 가지의 좀 전통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제가 알게 됐거든요.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적으로 비장의 이게 태백혈인데 오행으로서는 토니까 뭐 습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생성해서 대신대사 습을 조절해서 증상으로는 복부 팽만, 수종, 사진, 무력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온 거고 오수를 보면은 슈포인트는 통증이죠. 체중 전통, 몸이 무거운 아이 아픔. 그러니까 뭐 몸이 무겁고 관절통 이런 데 쓸 수 있고 원혈, 뭐 장내 근본 에너지, 비장 시스템 복구, 뭐 기허, 우리 흔히 아는 비장의 허증들 이렇게 접근하는 정말 학교에서 나와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딱 요 정도가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임상을 하다 보니까 이걸로는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주치증이 과연 이게 맞을까라는 고민들을 임상이 지나가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생각해내는 게 그러면은 주치증만 따로 모아놓은 특히나 친구 대상 같은 보전을 보면은 주치증에 많은 그 분량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그럼 주치증으로 귀납적으로 한번 이거를 맞춰보자. 과연 은역적인 이런 방법과 우리가 귀납적으로 모아놓은 주치증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과연 합치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한번 그 맥락을 쫓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연구한 주치의 귀납적인 분석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음양11맥 구경 가장 친구 서적 중에서 오래된 책이죠. 그 다음에 교과서 같은 황진애경, 그 다음에 친구 가불경, 그리고 이 현대에 가장 가깝고 모든 걸 집대성했다고 판단되는 친구 대성 이렇게 네 가지 책의 주치증들을 한번 모아서 비교 평가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주치증들이 정리되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재미난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일단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 초기에는 보면은 트름, 구역 이런 뭔가 이 가슴 쪽의 느낌, 그리고 팽만, 트림, 그다음에 배변 후 방기 후 증상 완화. 자, 이게 의미하는 거는 살짝 위장관의 기능의 움직임이 둔화됐을 때, 기능이 안 좋아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황제내경까지도 비슷하죠. 자, 문제는 이 친구 가불경 시기부터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트림을 하고 속은 뜨거운데 발은 차가우면서 배가 불러 소화가 안 되고 특히 여기 보시면은 토하고 설사하고 농혈, 고름과 피가 섞여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죠. 기질적인 문제, 위장관 자체에 염증이 생기고 손상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임양실면 황제내경에서는 이 주치가 기능성 증상들이 많이 있었던 반면에 친구 가불경 시험에는 실제로 염증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친구 대성의 시기까지 오면은 여기 보시면은 전신 발열, 몸이 무겁고 뼈가 아픔. 그러니까 이 기능성 염증이 오래됐을 때 나타나는 신체 증상들을 이 친구 대성은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까 우리가 했던 친구 그 면역적인 주치 방법, 이게 원열이니까 아니면은 수혈이니까 슈스트림포이니까 이런 것들과는 조금은 다른 맥락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발견했던 거는 자, 비장의 원열이라고 했지만은 비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플린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위장관의 전체적인 문제, 특히나 대장의 염증 증상들을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 정도에 썼다면 지금은 이 혈자리 중심들을 보면은 이 궤양성 대장염, 크론스 디지즈 요런 쪽에 오히려 증상들이 이 스플린 3 태백열의 주치 증상들과 밀접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자, 이 태백혈의 주치에 귀납적으로 제가 접근했을 때 발견한 사실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연역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귀납적으로 했을 때 발견할 수 있었던 증상들 중에 하나는 자, 보시면은 이 위심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심통, 갑작스럽게 설사를 하며 배가 부르고 한 다음에 심통이 유난히 더 심한 것을 위심통이라 한다. 제가 예전에 고전을 봤을 때는 이런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위심통? 심통이면 심통이지. 지금 보면 위심통 있지만 간의 경락을 보면 간심통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심통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시 보게 되면 지금의 상황에서 이해하게 되면은 위장관의 과도한 가스 팽창이 심장을 물리적으로 압박해서 나오는 흉통, 이걸 로멜드 증후군을 하는데 이런 증상들이 현대적으로 밝혀진 증상들이 옛 고전에서 벌써 2000년 전에 2000년 아니죠, 여기는 좀 근대니까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고 우리 조상들은 그걸 다 적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접근해서 나타나지 않는 여러 증상들이 귀납적으로 접근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제가 아까 말했던 연역적 접근과 귀납적 접근의 차이점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또 다음에 공을 드렸던 다음 낙혈, 특히나 낙혈중들을 보면은 조금 더 정말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구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강경의 낙혈이죠. 낙혈의 논리적 전제는 강경과 담경의 연결 및 기혈 조절. 그러니까 표리 관계, 우리가 항상 낙혈하면 뭔가 표리 관계를 조절하는 혈자리다. 표리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낙혈을 쓰면 된다라고 교과서에 배웠는데 실제적으로 임상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표리가 같이 있는 질병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 임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낙혈을 쓰지 않게 되고 낙혈을 그닥 유용하게 사용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머릿속에 논리적 전제는 이 표리 관계를 연결하는 게 낙혈이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강경과 담경이고 관련 증상으로는 뭐 매획기나 뭐 옆구리 통증 뭐 이런 것들에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연역적 방법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한번 이거를 추적해 보려고 마음먹고 추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황제대경의 가장 오래된 거죠. 황제대경시 보면은 실증과 허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 증상들이 있죠. 자, 실증은 정장, 지속 발기가 계속되는 증상이 있고 폭양, 음부의 갑작스런 가려움, 그 다음에 고환의 이디마, 종통, 통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론적으로 연역적으로 유추했던 거는 여구는 강경의 낙혈이니까 간담경의 문제가 있을 때 생각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구체적으로 귀납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은 증상이 간담의 문제가 아니라 간경락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낙혈이란 게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내가 아는 낙혈과 고전의 낙혈이 다른가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낙혈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영추의 10편에 경맥편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은 낙맥은 경맥에서 분지된 가지 통로고 이게 중요하죠. 체표면에 떠서 있다. 피부를 통해 관찰 가능하다. 자, 눈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색깔과 형태를 관찰해서 체표의 낙맥을 하고 사열을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맥은 눈에 보인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구분을 했나? 자, 푸른색이면 한증, 붉은색이면 열증이고 검은색이면 오래된 비증.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색깔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자, 황진행의 묘사는 낙맥의 허실은 사실은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기능이 허하냐 실하냐 문제가 아니라 혈관 통로 자체의 물리적 시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실은 이렇게 정맥이 보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핏줄 보이는 거 있죠. 그때 실증이라고 하고, 허증은 가라앉아 있고 비어 있는 상태, 특징은 맥이 함몰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낙혈의 부위에 함몰 지점이 있다는 거죠. 위축되어 있다. 자,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래서 낙맥의 수템팽의 낙맥 열결의 실증은 실하면 손목과 손바닥이 뜨겁다 라고 나타냈고, 위경의 낙맥 풍물을 보면 허증에 다리를 쓰지 못하고 정강이가 마른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우리가 낙맥이라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낙맥 진단의 대원칙은 시각적 관찰입니다. 실하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난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낙맥이라고 했다고 하고, 허하면 반드시 함몰되어 나타나니 보이지 않으면 위아래를 찾아보라.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주변을 위아래를 다 찾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낙맥 진단의 핵심은 맥진이 아니라 망진, 보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했던 낙맥과 교과서에 배웠던 낙맥과 고전에 나와 있는 낙맥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거기서 혼란을 느끼고 다시 한번 그 낙맥의 정의와 낙맥을 임상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이걸 보고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족골은 강경의 낙혈 여구를 보면은 결국 아까 말했던 눈에 보이는 정맥의 혈류 역학이 낙맥으로 보면은 어디냐? 이 강경이 낙맥이 가는 곳은 바로 생식기죠. 생식기를 휘감고 돌죠. 그래서 비뇨생식기의 정맥 환류 문제로 연결을 시켜보면은 이해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구의 실증은 이 발기가 풀리지 않는 상태, 동맥으로 혈액이 갔는데 정맥으로 황급 환류가 안 되면은 결국은 발기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죠. 자, 이거를 실증을 했고, 허증은 혈액이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 대사의 갑작스러운 글씨형 가려움인데, 대사 노폐물이 있는데 정맥 환류가 안 될 경우 신경 말단이 자극돼서 간지러움, 생식기 부분이 간지러운 상태가 발생했죠. 그거를 이 허증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낙맥의 문제는 간담경의 표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낙맥 자체의 문제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것을 이 간경의 실증과 허증, 낙맥의 실증과 허증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강의에서 그럼 넌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는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생리학적 기전,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전에서는 도대체 그럼 어떤 얘기를 했을까? 이 두 가지가 사실 조금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보이죠. 생리학적인 해결은 현대적인 것 같고, 고전은 너무 이제 과거 얘기일 것 같은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전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서로 보완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걸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해보고 싶어 하는 게 이번 강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되게 답답했던 거는 침을 찔렀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그게 생리학적으로 우리 몸에 실질적인 어떤 변화를 갖고 오느냐를 저는 찾아보고 싶었고, 그게 기나 음양이나 오행이라는 추상적인 것보다는 몸의 구체적인 것들, 피가 정맥의 문제인지 동맥의 문제인지 근육의 문제인지 근막의 문제인지 인대의 문제인지, 자, 이런 것들로 한번 침의 효과를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파트는 고전을 통한 혈액자리 주치증의 재해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리학적 그 기전을 근본으로 해서 주치증들이 갖고 있는 연역적인 방법으로 발견한 주치증이 아니라 조상들이 모아놓은 이 귀납적인 주치증들의 모음을 가지고 이걸 분석해보자. 그럼 어떤 혈자를 분석할 것이냐? 가장 황제내경부터 강조되었던 원혈과 낙혈의 주치증들을 분석해서 한번 그 임상적 실체를 복원해보자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파트, 침을 찔렀을 때, 뜸을 떴을 때 과연 우리 몸에 실제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는 질문 한 가지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상들의 주치증은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되느냐, 연역적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쫓아갔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 두 가지를 주제를 큰 틀로 잡고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일정은 다음 주 수요일 2월 11일부터 시작되고요. 2주 하고 한 주 쉬고 2주 하고 한 주 쉬고 하는 식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시간은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 퍼시픽 타임 기준이고요. 총 10시간이고 수강료는 캐나다 협회 회원, 미국 한의사 협회 회원은 USD 150불, 비회원은 300불입니다. 수강 신청은 아마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해주시면 되고요. 비회원분들도 웹사이트에서 실버 회원을 등록하셔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강의는 캐나다 한의사협회와 미국 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있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고마 이메일이나 아마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성실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 7시, 오후 7시 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